자, 북한이 지금 이 리성근을 대남 통일선전부장, 대남 총괄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럼 이성근이가 하던 외무상에는 김여정이 최측근이라는 최선희를 앉혔어요. 최선희는 외무성 제1부상으로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북한 내부에 강경파고 시끄러운 리성근이를 통전부장으로 앉혔다. 이 통전부는 한국의 국정원에다가 통일부 이런 기능을 합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최선이라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일가의 최고 핵심인데 김여정이의 특히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성근이는 대령 출신인데도 조평통위원장 시절 한국 최고 재벌 총수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막말을 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노동당 전원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 둘을 바꾸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를 더 당겨야 된다.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선부 투쟁 원칙을 천명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대남 투쟁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언가 북한이 큰 사고를 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시가 되면서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탐지 추적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정례화하겠다고 3국 국방장관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정례적으로 하는 샹그리라 대화라는 안보회의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쏠 때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경보를 울리고 미사일을 추적하는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북한의 지금 미사일 발사의 대응 추적 훈련 강화라는 것은 그냥 안 하니만 낫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이 북한이 지금 8일부터 10일 사이에 당 중앙위,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을 내렸는데 대적 투쟁과 대외 사업 부분에서 견지해야 될 원칙과 전략 전술적 방향 등을 천명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개월 전 4차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라 표현한 것을 이제는 대적 투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위권을 강조하며 국권을 수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대강 정면 투쟁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남쪽을 겨냥해서 강대강 정면 승부를 하겠다, 핵실험 등을 도발하는 것을 정당화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라고 아예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여태까지 북한은 이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 정권 때는 또 심지어 박근혜 정권 때도 북한의 핵은 미국을 겨냥한 자위적 목적에서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 남을 겨냥한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분명히 남쪽을 상대로 그걸 갖다가 지금 강대강 정면 승부용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당 전원회의가 종료된 이틀 뒤인 어제 오전 8시 북한이 서해상으로 MLRS 다연장 로켓을 방사포를 5발을 쐈어요. 비행 거리와 고도가 각기 수십 킬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 훈련이라기보다는 대남 강경 기조를 예고하는 무력 시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입장을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미일 국방은 삼국연합훈련으로 북겨냥 군사협력을 확대한 것을 예고했고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훈련 강도를 조절하겠다. 미사일 이어서 이 잠수함 훈련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본과는 한반도에서 훈련하지 않겠다고 썽 끊기를 하고 있어요.
한일 국방은 냉랭했고 이 와중에 공식 석상에 인사도 안 하고 회담 추진도 안 했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 터졌지요. 제가 봤을 때 이명박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명박 때 북한은 초기에 이명박 정권이 남북러 가스전을 가지고 자기들하고 거래를 할 것처럼 생각을 했지요. 그러다가 한 2년 이상 지켜봐도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으니까 3년 차에 도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피격 사건을 연평도 이제 포격 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날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지금 한국의 경비함을 침몰시키고 또 연평도에 포격을 해서 그래서 군인과 민간인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연평도 포격 사태 때는 군인 전사 2명, 부상 16명, 민간인 사망 2명, 민간인 부상 3명이었고요. 천안함 도발 때는 46명이 전사했고 수색작전 중에 한주호 준이가 순직했고 또 천안함 수색을 하던 쌍거리 여선이 또 충돌해서 2명 사망 7명 실종 직간접으로 10여 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천안함 사건이 생기고 또 8개월 뒤에 연평도 포격, 아마 해방 이후에 가장 큰 도발이 새로운 유행의 도발들이 2번이나 연이어 같은 해에 발생한 것은 북한이 이명박 정권에 보내는 일종의 협박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딱 하는 걸 보면 이승권, 최선희를 바꾸고 대외적인 지금 얼굴로요. 그리고 이제 남에 대한 강대강을 선언하고 또 북한의 핵실험은 남에 대한 전술핵 실험을 하고 결국은 북한은 이제 조만간에 남쪽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할 건데 그 무력 도발을 하는 타이밍을 매우 잴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도 겨냥하고 바이든의 지금 다음 대선 낙선이나 불출마도 노리고 있겠죠. 분명히 그 효과를 노릴 거고 또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추락을 노릴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간의 빈 공간, 이간질, 분열을 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전술핵 미사일을 실험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도발을 하고 그 도발 결과 지금 미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술핵 협박이 들어가는 이런 것이 같이 움직이면서 미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미군이 한국에서의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참전을 자제하는 이런 상황을 엮어내면 북한이 기대하는 최대의 기대치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대 랑코프 교수도 북의 난벌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미국이 한국 전쟁의 확전에 개입하지 않는 모양새를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미국이라는 선거를 하는 나라에서 바이든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노리고 북한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정권의 지지율 추락 그리고 남의 여론 분열 이런 것들을 노린 도발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적인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